자, 아까 이야기하던 단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단차가 조류색에 따라가지고 단차를 다르게 준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30cm부터 50, 70, 1m까지 준다는데 조류가 많이 세지면 많이 기울어지기 때문에 단차를 많이 준다. 그런데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 파는 채비 있죠. 채비는 봉돌 목줄로서 단차 길이를 조절해라.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봉돌 목줄을 길게 주면 단차 길이 주는 거, 짧게 주면 짧게 주는 건데 그 부분을 갖다 최근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단차 줄 그렇게 조정할 필요 없다. 봉돌 똑같이 묶어라. 그 대신 단차를 높게 주려고 하면 원형을 그렇게 해라. 바닥 찍고 10cm 되는 게 아니고 바닥 찍고 30cm 들고 바닥 찍고 1m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바닥에 들고 얼마큼 드느냐에 따라서 단차의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문어 낚시에 대한 단차 이야기가 가까이 같이 주는 게 좋냐 띄우는 게 좋냐 그거는 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테스트할 때 갑오징어 골라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뭔가 하면 다운샷 채비를 이용하는 거예요. 보통 쭈꾸미나 문어는 봉돌하고 애기하고 같이 걸어서 많이 사용하죠. 근데 갑오징어는 저는 단차 줍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봉돌이 있으면 애기 이만큼 높이 둬요. 갑오징어는 바닥에 기어다니면 떠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쭈꾸미 기어다니잖아요. 기어다니다 갑오징어 붕 떠가지고 덤비거든요. 떠가지고 있으면 갑오징어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물론 첫 번째는 포인트죠. 갑오징어 인서 포인트에서 할 때 시각으로 갑오징어 바닥에 붙어있는 것보다 약간 떠가는 게 눈에 더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그 갑오징어 단차를 줍니다. 문어 낚시할 때는 굳이 단차를 안 줘도 됩니다. 준다 그러면 좀 장점과 단점이 생깁니다. 장점은 일단 미끌면 조금 더 미에는 방지할 수 있겠죠. 그 문어도 결국은 떠가 있어도 물긴 다 묻니다. 크게 거의 안 받으셔도 됩니다. 단차에 대해서는 운영법을 그렇게 운영하시면 됩니다. 제가 채팅창을 좀 보겠습니다. 진주충 대마왕 뉴베스님 이제 끝났답니다. 이제 끝나고 오면은 아마 거의 1시 가까이 12시 반 이후 될 것 같아요. 뉴베스님 좀 이따가 오면은 같이 이제 방송을 할 겁니다. 오기 전에 바다에 대한 거 빨리 물어보세요. 아마 패스 지금 되게 같은데 같이 하면 더 재밌겠죠. 이리기는 이번 주 선상 갑니까? 카약을 두고 선상이 카약보다 조가 좋다는 보장 없습니다. 참고로 저는 성산 보팅 카약 하지만 카약 조항이 제일 좋았어요. 2배 항상. 오늘은 방송이 한 3번 끊겼습니다. 한 1시간 동안 3번 끊겼네요. 야, 물방울 5번 지났는데? 3번인데?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 아까 단차에 대한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제비 2개 다는 게 얘기했었고, 또 질문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자, 이리기는 개모임 초보 있으면 데려가면 혼자 낚시 못합니다. 낚시하는 방법 가르쳐 줄게요. 나무샷 채비 있죠? 채비를 안겨주고 거기에다 봉돌 요거 걸었으면 되고 웜 걸었으면 된다고 안겨주세요. 그러다가 미끌리면 터지잖아요. 그죠? 봉돌만 갈면 됩니다. 그거 안 하면은 채비 다 해줘야 되거든요. 채비를 설명해주고 사용하게 하면은 알아서 사용합니다. 알아서 터뜨리고 알아서 걸어서 사용합니다. 나무샷 채비를 같이 챙겨갔어요. 제가 아는 분 테디라는 친구 있어요. 그 친구는 이제 보트를 가지고 있는데 초보 데려갈 때 그 친구는 나무샷 채비 갖고 합니다. 그거 설명해주고 알아서 하도록 만듭니다. 미끌거리도 터지면 봉돌만 터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힘 안 들고 쉽게 가능합니다. 자, 여울소리님, 베스 M 로드로 우력 강화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제 어떤 타입을 할 거냐? 보통 우리 다운샷 할 때는 미디움 헤비 이상을 사용해라 하면 좋다는 얘기 하거든요. 처음 저는 헤비 때를 사용했어요. 사용하다가 이제 미디움 헤비 조금 더 부드러워진 걸로 오고 있는데 캐스팅 할 때는 좋죠. 캐스팅하면 좋고요. 일단은 M대라는 게 바다용 M대하고 베스용 M대가 다릅니다. 그다음 갯바위용하고 볼락용 M대, 노드용 M대, 노 ML대가 베스 MH대 이상이거든요. 전혀 다르니까 일단은 봤을 때는 M으로도 가능한데 캐스팅할 때 바다에서는 1온수를 던져 줄 있어야 됩니다.
서해에서는. 그러니까 다운샷은 봉돌 20호에서 30호까지는 달고서 들고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운샷 할 때, 로드가 부드러우면 어떻게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봉돌 무거워지면 낚싯대 툭 처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카약은 떠내려가죠. 봉돌이 바닥에 걸렸을 때 빨리 들어야지 미끌림 방지하겠죠. 근데 들었을 때 낚시가 빳빳하면 봉돌을 들어주시면은 낚싯대가 부드러우면은 봉돌은 안 들리면서 낚싯대만 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봉돌이 뜨는 게 한 템포 늦게 올라오겠죠. 그래 되면 미끌림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장점도 있죠. 대가 빳빳하면 운용하기 정말 좋아집니다. 내가 10cm만 들고 싶으면 10cm 들릴 수 있고, 그렇지만 고기를 걸었을 때 고기가 힘을 쓰거나 할 때, 틀 때 빳빳하면 틀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두 개의 장단점인데, 그걸 또 보완해서 운용하는 방법이 드랙을 좀 풀어준다든지, 아니면 칠 때 손으로서 그 충격을 완화시킨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고요. 로드 너무 부드러우면 낚시하기 힘든데 M 정도면 적당하게 운용법으로 커버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뱄을 때는 좀 힘든 면이 하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헤비 때 되면은 버터 손잡이가 여기까지 옵니다. 팔을 받치고 할 수 있는데 M 때는 짧아요.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그리고 선상 같은 로드는 D가 길잖아요. 선상 로드 D가 긴 이유는 계단에 끼고 낚싯대 숙여서 하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카약에서는 숙이면 안 되잖아요. 물속이잖아요. 카약에서는 낚싯대 숙여서 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발꿈치에 안착시키고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짧아버리면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그래서 할 수는 있지만 하기 좋지는 않다. 그러니까 결국 오래 바다를 자주 다니고 할 것 같으면 바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로드가 하나쯤 장만하는 게 좋습니다. 1년에 몇 번 안 간다면 뭐 있는 거 사용하면 되죠. 그런 문제 없습니다. 자, 자막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소리님이 대명에서 딱 느껴지는 거는 민물하시는 것 같아요. 쏘가리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쏘가리 하시는 분들이 낚시를 잘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지그레드 캐스팅 가지고 바다 읽고 이런 거 정말 잘합니다. 자, 어종별 메탈지거 딸삼이 순천님 반갑습니다. 자, 어종별 메탈지거 사이즈와 메탈지거 꼬리 쪽 바늘 제거에 머리 쪽 외바늘 채비가 훨씬 유리한가요? 아니면 단순히 밑간이 유행가요? 또한 엑시트가 궁금합니다. 자, 아까 전에 잠시 이야기했었는데 메탈지거 사이즈는 어종에 맞춰야 됩니다. 그죠? 자, 뭘 잡을 거냐? 고등어 잡을 때는 메탈지거 한 14g부터 21g, 28g, 30g 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그거 말고 좀 큰 어종 잡을 때는 메탈을 좀 큰 거 씁니다. 어종 사이즈 맞추고, 그 다음에 그 사이즈라는 거는 수심과 조류, 그 다음에 거기 맞춰서 사용해야 됩니다. 서해에서는 물빨 약할 때는 30, 40g, 뭐 일반적인 60g 사용하고요. 남도 같으면은 한 30g 정도 써도 웬만하면 40g을 안 넘어갈 겁니다. 수심이 특별히 깊지 않으면 30, 40g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메탈보다는 슬로지그를 저는 추천합니다. 슬로지가 천천히 떨어지면서 고기들이 먹을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늘 이야기하시는데 바늘이 아래 위에 있는 거고 위에 있는 거가 뭔 차이가 있느냐. 아래 위에 있으면 일단 굽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위에 있다고 해서 미끌림 예방용인데 예방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메탈스 떠그리는데 어떻게 그게 고기에 잡힌지 의문을 가진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 의문을 가졌으니까. 자, 고기가 목이 사냥할 때 메탈, 특히 이제 부시대한 잡는 거 보면 메탈 이따만 합니다. 이렇게 큰 게 과연 그 입에 쫙 빨아당겼을 때 들어갈까? 메탈이 들어가는 게 바늘이 먼저 빨리 들어갑니다. 그래서 쿠킹 되는 게 많거든요. 물을 빨아들였을 때 메탈은 바늘이 먼저 빨리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쪽에서는 훨씬 효율적이고 훨씬 미끌 확률이 당연히 높아집니다. 사용하실 때 슬로지가 사용하실 때 일반 메탈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슬로지가는 팔랑팔랑 낙엽이 떨어지듯이 팔랑팔랑 떨어집니다. 그리고 낚시하는 시간이 훨씬 더 힘도 적게 되고 낚시하기 편할 겁니다. 보통 보면은 폴링 바이트나 그다음 리액션 바이트에 많이 후킹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바늘 같은 경우는 바닥 찍자마자 올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미끌림 적고, 그 다음에 저도 메탈을 사용할 때, 일반 메탈은 트래블 훅 달린 거, 어시스트 훅 달린 거 있죠. 트래블 훅보다는 어시스트 훅이 미끌림이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트래블 훅 달린 거는 기본적으로 메탈이 작은 타입 트래블 훅이 달려있거든요. 그거는 사용할 때 입안에 들어가는 용도입니다. 그리고 어시스트 훅 달린 거는 그 메탈이 입안에 들어가기보다는 바늘이 먼저 빨리 들어가기 위한 거고, 자, 메탈이 떨어질 때, 메탈 하나 들고 오겠습니다. 들고 왔으면 훨씬 빠르겠네, 그죠? 잠시 기다려주세요. 자, 혹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고등어나 정갱이나 고자부터 쓰는 거거든요. 트래블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슬로지거입니다. 슬로지거는 좌우가 대칭으로 생겼습니다. 한쪽 면은 볼록하고 한쪽은 밋밋합니다. 그리고 바늘이 양쪽에 달려있어요. 요거는 떨어질 때 팔랑팔랑팔랑팔랑 이렇게 떨어집니다. 근데 이건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방송은 뭐 원하시는 대로 할 거고, 기본적으로 물론 리미트 없다고요? 리미트 있습니다. 제가 피곤할 때 리미트 있습니다. 할 말 없을 때 리미트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30g인가 40g입니다. 30g짜리입니다, 이게. 요게 14g짜리, 30g짜리입니다. 생각보다 미끌림 적고, 저희가 어탐을 보고서 메탈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메탈 함부로 막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닥이 막 엄청나게 울퉁불퉁하면 메탈 닿으면 손실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봐가면서 메탈을 사용합니다. 그러고 나서 메탈 손실이 훨씬 줄었거든요. 네, 그렇게 운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리샤님,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방송은 일단은 조금 있으면 뉴베스님 올 겁니다. 뉴베스님 오면은 또 같이 할 거고요. 그때 뉴베스님 이제 베스트 체리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할 겁니다. 자, 또 궁금한 거 질문해 주시면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보면서 하잖아요. 적극적으로 하고, 그 다음 제가 또 필요하면은 칠판에 그림 그려가면서 할 겁니다. 지금은 그림 안 그려도 되니까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자, 제가 사용하는 칩이 보여드릴까요? 보입니까? 제가 하나씩 꺼내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플로팅 미러도 있고요. 그 다음 이거는 슬로우 싱킹 미러입니다. 슬로우 싱킹. 그 다음 이건 바이버. 자, 바이버는 어떤 경우 사용하냐면 농어가 표충했을 때 만조되기 직전부터 만조까지는 농어들이 연안에 붙어가 사냥하러 연안 나옵니다. 수심 얕은 곳에 들어와요. 이어밭 같은데요. 그때는 떠는 민호로 잡고,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물 빠지면 농어 먼저 빠집니다. 물 깊은 곳에 들어야 했습니다. 깊은 곳까지 깔아앉히는 루어입니다. 메탈입니다. 어떤 어립니다. 이거 바이버.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이버고요. 이거는 이제 메탈이 아닌 바이버 형태입니다. 이것도 바이버입니다. 다 깔아놓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좀 특이한 게 스푼이 40g짜리 스푼입니다. 이거는 뭐 잡을 때 쓰냐면 삼치 잡으러 갈 때 많이 썼던 겁니다. 삼치 잡으러 갔을 때 이 40g짜리가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보통 삼치 사이즈가 한 60 정도, 5, 60 되는 사이즈들이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 다음 또 이쪽에는 뭐가 있냐면
지거도 종류 있습니다. 에버지거. 에버지가 봉돌 대신 사용이 됩니다. 근데 에버지가 하나만 달아가지고 써도 미끌림을 심어줬고 툭툭 치면 빠지고 반대로 하면 다 빠집니다. 그 다음에 지거헤드 종류 있습니다. 그 지거헤드 작은 거는 한 요만한 지거헤드 됐습니다. 여기 한 2분의 1은 넘는 것 같아요. 한 21g 되는 거고 요거는 그 지거헤드 저도 갖고 다니는 게 2분의 1부터 2온스까지 갖고 다닙니다. 그때 상황에 맞춰 쓴다고. 이리기님 뭐 이상한 글자 썼네요. 울펜스 디아가 뭡니까? 또 뭐, 장빈이가 어떻게 만났냐고요? 이거는, 낚시입니까, 이거도? 낚시 영상입니까? 다운샷 캐스팅할 때 언제일까요? 이리기입니다. 순수대로 할게요. 다운샷 할 때는 물빨 잘 흘러갈 때는 캐스팅 의미 없습니다. 까란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때는 다운샷 해주고, 물빨 쓸 때는 무조건, 물빨 쓸 때 흘리는 게 조가 제일 좋습니다. 캐스팅에 바다 못 까란칩니다. 그리고 캐스팅 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물이 안 흐를 때, 물이 간조 서거나 물이 너무 적게 흐를 때는 캐스팅하면 반응이 월등히 좋습니다. 그리고 물이 안 흐르기 때문에 까란치기도 좋습니다. 물 잘 흐르면 다운샷, 안 흐르면 캐스팅 해보세요. 그러면 조거가 항상 잡힐 수 있습니다. 네, 장민인가 어떻게 만났냐 하면은 사연 조금 있습니다. 이거 와이프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친구들 소개팅 많이 해줬습니다. 제 친구 중에 제가 소개해가지고 한 친구 몇 명 결혼 몇 명 했고 그 중에는 우리 친구 와이프 친구도 결혼한 친구도 있습니다. 그 와이프 경우도 친구 소개팅 시켜주러 갔다가 친구가 빵꾸 내는 바람에 제가 주선하면서 제가 대타로 가가지고 있습니다. 와이프 만난 겁니다. 그 다음 긴 사연은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기 힘든 케이스가 있었어요. 전화번호를 줬는데 잘못 줬는데 그걸 제가 전화 통화된 거예요. 찍었는데 통화된 겁니다. 채비요. 장민이 낚았을 때 채비는 그냥 무대뽀죠, 무대뽀. 만나자. 이리 와. 그랬죠. 옛날 생각나네요. 벌써 한 30년 넘었네. 네. 오래됐습니다. 저희 딸이 이제 24살이니까,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 나름 재밌게 놀았습니다. 공부할 땐 공부하고 놀 땐 놀고. 1년에 몇 번이나 받아 나가는가요? 1년에 받아 나가는 거는 거의, 사실은 한 95% 받아 나가는 것 같습니다. 거의 특별한 문제 없으면은, 거의 매주 나가고요. 그 다음에 계획 잡히면은, 어떨 때는 비가 와도 태풍 불어도 갑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는 태풍 불 때 민물 갔었거든요. 그래서 비 맞고 다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족과 하는 시간이 조금 줄었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장민님하고 같이 이제 출조 가기도 하고요, 멀리. 그리고 가족과의 시간이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애들이 다 크다 보니까 애들도 애들 놔두고도 놀러 잘 다니고 있습니다. 바다 많이 갑니다. 1년에 한 달에 한 3번만 계산해도 36번이죠. 그 정도로 가는 거, 한 30번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뭐든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절사님 멋쟁이, 감사합니다. 멋쟁이가 아닌데. 낚시라는 건 사실 일본 속담에 그거 있죠. 새우 한 마리가 돔이 하나다. 쉽게 말하면 작은 걸 투자해 굉장히 큰 걸 얻는다는데 사실은
작은 게, 아이, 감사합니다. 물방울님. 그게,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다른 취미생활 같은 경우는 즐기고 오면 끝나지만은, 이 낚시라는 취미는 즐기고 하면서도 나중에 뭔가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죠? 먹을 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 또 그런 재미도 있는 거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우리 사냥하고 낚시하고 또 다른 게, 사냥은 눈에 보고 하는 거잖아요. 낚시는 보이지 않는 걸 추측만으로 예측해가지고 상상하면서 내가 잡는 거잖아요. 그렇게 잡았을 때 그 묘미가 훨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낚시가 우리나라만 아니고 사실은 태초부터 사람들이 옛날에 사냥 습관에서 지금 취미로 된 거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낚시에 굉장히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낚시가 중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많은 취미를 해봤지만 기본 취미생활 했을 때 2년이 정점이거든요. 2년 동안은 실험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 재밌습니다. 빠집니다. 빠졌다 정점 딱 찍고 나면 열정이 식고 어느 정도 알고 나면은 흥미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낚시라는 거는 계속 흥미가 알면 알수록 계속 더 배울 게 더 많은 거예요. 계속 발전한다는 거예요. 조금씩.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더 빠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쉽다고도 할 수 있지만 되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제가 이제 농담삼아 하는 이야기는 낚시 운이 아니다. 낚시는 실력이다. 잘 잡는 사람 항상 잘 잡고 못 잡는 사람 못 잡는다 얘기하거든요. 그 이야기 뭔가 하면 운칠기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 잡는 사람 운이 좋아서 잘 잡는 게 아니고 항상 잘 잡는 사람들은 실력이 있는 겁니다. 감각이 좋고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테크닉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동선수도 보면은 요즘은 운동 힘만 세다고 운동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머리도 좋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낚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낚시도 머리를 쓰고 생각하면 훨씬 더 재밌어지고 훨씬 더 예측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낚시는 과학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수학은 아닙니다. 1 더하기 1이 반드시 2가 되지 않습니다. 3이 되기도 하고 0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것이 과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하는 거는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확률을 점점 높여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측도 어느 정도 예측도 이번에는 조항이 어떨 거다. 이번에는 어떤 스타일의 낚시라면 어떤 게 더 나을 거다. 이게 안 나오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것 갖다가 예측을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측에들 잡혔을 때 그 재미가 아주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낚시를 하자. 재밌는 낚시 하자. 그게 제가 추구하는 거 재밌는 낚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상한 잽이 맨땅 헤딩한 잽을 많이 쓰고 있죠. 자, 아직 한번 보겠습니다. 20분 의외로 작게 나가네요. 전 20분 이게 뭐지? 자, 카약에서 일반 원투 채비해서 들었다 나왔다 해도 뭘까요? 예, 깔쌈이 순천이 뭡니다. 잘 뭡니다. 왜냐면 연안에 갯바위 할 때는 던진 포인트가 간정되어 있지만 카약은 고개 있는 곳에 하기 때문에 미끌림도 없습니다. 거의 육지에서 던지면은 라인이 사선을 하고 끌어당기면 옆으로 끌게 되지만 카약 수직으로 되기 때문에 미끌림도 훨씬 줄어들고 조가 훨씬 좋아집니다. 그리고 낚시했을 때 원투 채비를 한다는 이야기는 세미기를 단다는 얘기인데 고패질 너무 하지 마세요. 고기가 먹을 타이밍을 못 잡아요. 그 다음 고패질 너무 하게 되면 호기심의 이유가 잔챙이가 덤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한 번씩 바닥 한 번씩 꾹 찍어주고 미끌림 안 생기지 한 번씩 또 들었다 놔주고 하면 훨씬 많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루어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 루어 사용하면 깔끔하고 큰 고기 잡힙니다. 재밌게는 자신이 잡히면 루어 훨씬 큰 고기를 잡게 해줍니다. 그리고 더 재밌게 해줬을 겁니다. 잠시 끊기나 싶은데 다행이네요. 버퍼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낚시 잘하는 사람들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지런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두 번째, 감각도 있습니다. 세 번째, 항상 그 상황을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생각하는 낚시 주변에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낚시 잘하는 사람은 항상 잘합니다. 그런데 못하는 사람은 항상 못해요. 열정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낚시 다니면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 바다 가면 제가 카약 타고 엄청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나선 내 따라다닌다고 하는데 따라다니려고 하는데 따라다니기 힘들어해요.
사실은 자기 주도주고 다니면 힘든지 모르는데 따라다니면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자, 또 뭐 질문 있으면 또 가겠습니다. 지금 벌써 1시간 반 동안 이야기했네요. 그죠? 그 다음에 할 때도 제가 이제 미리 예고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수요일 이때 그 화요일 밤에는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지난번 먹방 같은 거에 대한 막 이런 클레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보 위주의 이런 토크 위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카페에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는 글 올려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든지 아니면 다음 년을 할 때 아예 뭐 교보제 쭉 갖다 놓고 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누군가가 오셔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화 통화를 원하시면은 제가 전화해가지고 서로 통화하면서 그 부분하고 1대1로 설명해 주면서 다른 사람들도 듣고서 얻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 어디든 갈 계획입니다. 예, 금요일날 연락 주세요. 그러면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파리가 있습니다. 자, 카약에서 원투, 그렇죠. 이리기님, 카약에서 원투는 그냥 원투 체리를 쓴다는 것이 체수가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카약에서 원투 하기보다는 그냥 내리서 한다는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카약에서 원투 개념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원투가 아니고